회장님 오시면 되죠. 저 바꿔놨습니다. 대구 민생경제의 현장인 이 전통시장의 성지 서문시장을 대구에서 떠난 지 오랜만에 다시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도 그동안 타지에서 대구 경제가 어렵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직격탄을 맞은 곳이 바로 이 서문시장이라는 말을 듣고 참 마음이 많이 안타깝고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대구 시민들을 뵈러 오는 이 기회에 서문시장 우리 상인들의 그 현장의 그 고통과 그 애로를 제가 직접 좀 듣고 제가 여기서 뭐 어떤 방책을 내놓는다고 해서 당장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또 직접 여러분들의 의견을 여러분들의 그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직접 제가 듣는 것이 제가 앞으로 정치를 해나가고 국민을 살피는데 큰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말씀이라도 좀 기탄 없이 제가 좀 잘 듣고 배우도록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뭐 정치를 시작하거나 또는 어떤 기념일에 방문하는 곳들은 국민이 주권자임을 선언한 장소들입니다. 그래서 국민을 주권자로서 잘 받들고 모시겠다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5.18 정신도 제가 저런 정도의 그 역사적 사건이면은 4.19와 함께 그 헌법 전문에 들어가도 좀 손색이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고, 이제 개헌 문제는 좀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국민적인 합의나 이런 것들은 이제 거쳐야 되는 것이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4.19라고 하지만 4.19라는 거는 대구의 228에서부터 마산의 3.15를 거쳐서 서울에 이제 4.19로 해서 4월 26일 날 일단락을 짓는데요. 그 4.19 정신도 1960년에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정신으로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먼저 국민을 존중해야 된다. 국민은 주권자로서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걸 확실하게 그 인식을 하고 정치에 나서야 되기 때문에 대구를 방문하면 당연히 이제 그 물론 대구가 과거에 그 뭐 국난의 시절에도 애국지사들이 계시는 그런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정부 수립 후에 그 국민을 주권자로서의 확인을 명확하게 시킨 이제 228부터 제가 이제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대구를 비롯한 이런 지방 경제가 이제 앞으로 그 4차 산업 시대, 과거에 이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던 2차 산업 시대는 정부가 전략적으로 이렇게 딱딱 배치를 해가면은 이제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분야들이 많습니다. 혁신도 정부가 주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그 자율, 그다음에 공정한 기회 보장과 공정한 보상, 그리고 예측 가능한 법치 시스템이라는 것이 이 성장의 뭐 필수적인 것이고, 또 그렇게 돼야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또 복지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그 민권 운동의 이런 상징인 그런 228 정신이 지역의 그 도약을 위해서 이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성찰하고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하는 것이 이 지역의 그 도약에 정말 필요한 그런 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서문시장은 이 좀 보수 진영의 정치인들이 많이 찾은 곳이기는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5년 전의 화재와 또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이 직격탄을 받고 이 상인들이 굉장한 그 타격을 받은 곳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그 어떤 고충과 이런 실상을 제가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온 것이고 뭐 어떤 그런 진영에 그 입각한 그런 생각을 갖고 온 것은 아니고 그 두 번째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는 그건 뭐 제가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정치를 시작을 하면서 어떤 그 정당을 선택하거나 또는 뭐 정치적인 어떤 그 정권 교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이런 방안들 중에 어떠한 선택지를 딱 고르는 것보다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과 또 현장에서 직접 스킨십을 하고 얘기도 들어보고 또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저한테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지지율이라고 하는 문제도 뭐 거기에 국민들의 이제 그것이 정확한 그 여론조사라면은 국민들의 그때 그 여론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늘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정치인이 그 매일 또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실시되는 그런 조사에 거기에 막 그 흔들리거나 일희일비해서는 어떤 그 국민을 위한 국민만 바라보는 일관된 정치를 하는 데는 좀 더 의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저 왜곡을 자꾸 하는 모양인데요. 우리 저 근로자들을 52시간이나 120시간 일을 시켜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제가 그 한 2주 전인가 그 청년 스타트업 그 행사에 제가 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분들한테 애로사항이 어떤 거냐 그랬더니 이분들은 주로 이제 그 뭐 이런 디지털 이런 업무 그런 업무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이를테면 게임을 개발한다든지 그런데 주 52시간을 해놓으니까 집중력이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주 52시간을 월 단위나 분기나 뭐 6개월 단위로 좀 해서 평균적으로는 52시간을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일을 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좀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좀 그 변형을 할 수 있는 예외를 좀 뒀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한 것이고 제 말을 저하고 정치적으로 반대 쪽에 있는 분들이 마치 제가 120시간씩 일하라 라고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왜곡해서 한다는 말을 저도 들었습니다만 그건 일고의 가치가 없는 얘기고요. 어쨌든 주당 52시간으로 정해놨는데 이거를 일의 종류에 따라서는 정말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좀 변경할 수 있는 그것도 저 근로자들을 뭐 압박해서 합의 형식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 스스로도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겠다 해서 그런 근로 조건에 대해서 그 자기 결정권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그게 기업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에게도 좋은 경우에 좀 예외를 좀 넓게 둬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